세 번째 주제, AI 에이전트의 미래와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미래와 우리의 준비는 이 업무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역량과 또 직업들이 생기게 되고, 또 실무 대응 전략도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AI 에이전트로 인한 업무 구조가 변화되고 있어요. AI 에이전트의 도입으로 업무 패턴과 조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들이 감소되고 있고, 융합형 협업 체계가 활성화되고 있고, 수평적 조직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시간 의사결정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AI 에이전트가 들어오면서부터 바뀌고 있는 업무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아마 똑같이 적용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가 감소됐다. 데이터의 입력이나 일정 관리, 단순 보고서 작성, 반복적인 고객 응대 등 일상적인 업무가 에이전트로 대체돼서 인간은 좀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 융합형 협업 체계, 인간과 에이전트가 팀을 이뤄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협업 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 처리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팀 효율성도 40% 향상이 되고 의사소통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 AI가 중재하고 또 조정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갖추게 되는데 중간 관리층의 일부 기능이 에이전트로 대체되면서 조직 구조가 보다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의사결정과 업무 할당이 더욱 민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시간 의사결정이 자동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두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업과 역량을 잠깐 살펴보면 AI 에이전트 시대에 부상하는 신규 직업군과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있어요. AI 에이전트 시대의 신규 직업은 이전에도 나왔던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그래서 최적의 AI 에이전트 구동을 위한 프롬프트 설계 및 튜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무. 또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전문가. 여러 에이전트들을 협업할 수 있게끔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 설계 전문가. 에이전트들이 워낙 많으니까 에이전트들끼리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잘하는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일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그러한 직업군이 나오고 있고, AI 윤리 감사관, AI의 윤리적 이슈, 편향성,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직무를 갖고 있다. 또 AI 인간 협업 코치, 조직과 팀이 AI 에이전트와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코칭하는 직무를. 자, 이런 것들에서 이런 새로운 그 직업들이 탄생하고 있고, 또 이런 에이전트 시대에, AI 에이전트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들은 인지적 역량, 기술적 역량, 사회적 역량,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인지적 역량은 비판적 사고력, 문제 재정의하는 능력,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거, 창의적 발상, 또 AI 결과 검증하는 거. 기술적 역량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리터러시, 데이터 해석 능력, 디지털 협업 도구 활용하는 것. 사회적 역량은 인간 AI 팀워크, 상황 적응력, 복합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윤리적 의사결정, 다학제적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은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는 코파일럿 모델이에요. 같이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의 코파일럿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AI가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기덥의 코파일럿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여기에 속하고요. 우리도 아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오토파일럿 모델이 있어요. 오토파일럿 모델은 AI가 주도권을 가지고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해서 인간은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오토GPT나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런 것들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네요. 하이브리드 협업이 있는데 이건 인간과 AI가 상호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업을 이제 분담해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는 그런 협력 방식이다. 메타 생성 AI 디자인 도구나 IBM 왓슨 의료 진단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 협업에서 건다고 그러죠. 자, 미래 팀워크의 변화는 AI 에이전트와 인간의 협업은 전통적 팀워크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리 사회적인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주요 윤리적 사회적
고려사항들을 보면 일자리가 변화하고 있어요. 반복적 직무의 자동화로 인한 직업 대체와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또 역량이 미스매치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AI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AI를 블랙박스라고 그러잖아요.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게 됐는지가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블랙박스에 대한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 신뢰 구축에 필요성이 있다.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의 편향성이 반영돼서 차별적인 결과를 형성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있다. 사회적 차별이나 공정성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책임과 거버넌스, AI 에이전트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와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 법적 책임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 감독이 거버넌스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개인정보 보호, 에이전트가 처리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 또 디지털 격차, AI 에이전트의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은 AI 에이전트 시대예요. 생성형 AI만 사용하는 사람과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차이가 생긴다. AI 에이전트의 규제 및 정책 동향을 보게 되면 국내외에서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관련 법제화를 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해외 쪽에서는 EU에서요, 23년에 에이전트 위험도 기반 규제 체제 수립을 시행 준비 중이고, 또 미국에서는 AI Bill of Rights라고 그래가지고 AI의 투명성, 편향성, 안전 관련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AI 관련 규정에 대해서 데이터 사용 규제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AI 사회 원칙에서 인간 중심 AI 에이전트 개발 윤리 권고안을 내놓고 있고, 국내에서는 AI 윤리 기준 개정안 AI 에이전트 윤리적 개발 규정 해가지고 시행 중이고 개인정보에 대한 것도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산업 발전 및 신뢰 확보 법안이 국회에 이제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산업별 적용 사례는 금융권에서는 자율 규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고 투자 에이전트 투명성 공시 의무화, 또 의료 분야에서는 또 FDA AI 에이전트 규제 프레임워크, 의료 에이전트 안전성 검증을 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은 AI 에이전트를 표준화하고 자율주행 에이전트를 국제 표준화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연구하고 있다. 정책 논의 주요 동향을 보면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고 산업 자율 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위험도 기반의 차등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만의 이제 실습 에이전트를 한번 기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를 직접 기획하고 구조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습 목적은 AI 에이전트의 작동 원리와 구성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심화하고 특정 문제를 해결을 위한 AI 에이전트 기획 능력을 향상하고 AI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의 핵심 고려 사항을 파악하고 창의적 AI 활용 아이디어 발굴 및 검증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시나리오 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 생산성 에이전트, 또 학습 코치 에이전트, 건강관리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내한테 맞는 거를 선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명확한 목표를 주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 기술 전망을 보게 되면 차세대 AI 에이전트의 진화 방향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보며 초개인화 에이전트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 선호도, 직업 스타일을 학습해서 완벽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가 나올 것 같다. 기대가 되네요. 또 AI 집단 지성이
지금 뭐 외부의 환경, 외부의 에이전트들하고 연동을 하고 어떤 기능들을 가져다 쓰고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AI가 집단 지성을 가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러 전문 AI가 협업해서 복합적 문제 해결을 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나올 것도 같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진화형 에이전트. 에이전트 자체가 피드백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고 능력을 확장하는 에이전트.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만 따라준다면, 인터넷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에이전트가 하나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그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학습해서 스스로 진화할 수가 있겠죠. 보면 현재는 단일 기능의 에이전트인데 중심으로 하고 맞춤형 에이전트들이 좀 일반화돼 가는 거. 지금도 에이전트들이 뭐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 책을 쓰는 거, 뭐 이렇게 좀 세분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7년에는 멀티 에이전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30년에는 자기 진화형 에이전트가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의 자기주도 개발과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AI가 환각으로 제공하는 정보, 편향으로 제공하는 정보들을 내가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능력은 온전히 인간의 몫이에요. 그것조차도 걸러주질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의 중요성이 있다. AI 시대 학습 패러다임 변화, AI 에이전트는 지식 접근성을 높이지만 깊이 있는 전문성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단순 정보 습득보다 정보 활용과 통찰력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지식 수명이 단축된다. 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돼서 기존 지식의 유효 기간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또 융합적 역량이 필요하다. AI를 이해하고 또 도메인의 전문성을 갖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결합이 돼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인간과 이 AI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 AI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간 역량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자,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 전략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함께하는 학습 루트 구축. AI를 사용해서 학습 자료를 탐색하고 이해한 내용을 AI와 토론하며 피드백 받기. 그런데 AI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AI한테 피드백하고 그걸 또 다시 내 머릿속에 재정립하는 과정을 안 거치게 돼요. 마구마구 지나가게 됩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 이전에 했던 것들을 내가 재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접근에서 실제 문제 해결에 AI를 활용해서 역량을 개발하는 실전 중시 학습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있었던 AI한테 의존하다 보면 AI하고 뭘 하다 보면 너무 빨리 진행돼 가지고 머릿속에 남지 않는 그런 패턴들을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 또 학습 커뮤니티 참여, 온라인 포럼이나 오픈소스 프로젝트, AI 관련 컨퍼런스 등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들을 해라. 지식을 남한테 전달하는 것이 내 지식을 더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지식을 전달할 때 내 지식은 그만큼 더 단단하게 내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또 학습을 적용하고 피드백 사이클을 만들어라. 학습을 적용하는 피드백 사이클을 만들어라. 학습한 내용을 실제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역량 개발 우선순위 영역은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 AI 리터러시, 윤리적 판단력, 메타 인지 능력, 다학제적 이해력, 적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실무 적용 가이드에서 3대 소주제가 있었어요. AI 에이전트의 기본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봤고, AI 에이전트의 유형과 활용 분야를 봤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미래와 준비에 살펴봤습니다. 미래 역할과 함의 보면은 AI 에이전트는 단순 도구가 아닌 협업 파트너스로 발전해서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효율성이 결합된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다. AI 간 협업과 생태계 구축으로 단일 기능을 넘어서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현재. 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감독자, 설계자, 윤리적 판단자로 진화할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AI 에이전트는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고 지속적인 학습 문화를 가져야 되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상태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